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웨이누에 닌소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강선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는 맘스 세계시민학교에서 환경 부분을 맡고 있는데요. 저는 미얀마의 두 번째 도시 만들레이라는 그 도시에서 한국어과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한국정부초청장학생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수료한 상태에서 다문화 관련된 강의라든가 또는 미얀마어 강의를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시아인 허브에서 미얀마어 동영상 강의, 그리고 외대에서 미얀마어 강사로 나머지는 시간 되는 대로 한국 내 코트라라든가 KDN 같은 데에서 미얀마 공무원들이 초청했었을 때 교육 연수 같은 거를 지금 한국어와 미얀마어를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는 환경 문제를 저는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살펴보면은 학습 목표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모국에서의 원리적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로 모국 어린이 교육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주 여성들이 자기 나라에서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기억 같은 거를 되살려서 에세이를 쓰고 그거를 다시 동화책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국어는 물론이고 자기 모국어로도 다 반영을 해가지고 본인의 나라에 가서 모국에 가서 어린이 교육의 학습 자료를 활용하면은 좀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면은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런 거를 계속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목표로 삼았습니다. 자, 좀 이따가 사진이 나올 텐데요. 이런 사진들은 보면은 여러분은 이런 사진들은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첫 번째 보면은 지금 현재 마스크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해 올해죠. 올해 저희는 마스크를 많이 쓰고 그 마스크를 어떻게 환경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냥 무심코 버리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BBC 뉴스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새가 날아가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이 쓰는 그런 쓰레기에 또는 비닐이죠. 플라스틱에서 휘날려가지고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닷속에서는 보통 우리가 여름 휴가 때 많이 가는 데가 바다죠. 자,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냥 과자 봉투라든가 아니면은 어디서 주문해가지고 가져온 그런 비닐, 플라스틱, 그리고 물속에서 보면은 생수병 빈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닷가에 놀러 가면서 무심코 버렸던 것들이 어느새 쌓여가지고 바닷속에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개의 사진은 되게 지금도 저는 얘기를 하면서 소름을 끼치는데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주고 있는지 너무 안타까운 사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급하고 우리가 이거는 다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사진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앞에 문제의식 같은 거를 우리가 가지고 이거는 르몬드라는 그런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는 프랑스의 얘기인데요. 지방선거 때 후보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은 나무 심기 공약이다 라고 요즘에는 대선에 나가려면은 이런 공약 같은 것들은 지금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후보자들이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찍어주지 않다는 그런 거겠죠. 앞으로도 후보자로 리더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공약 같은 거를 좀 하고 친환경 사회로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리더를 우리가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다 많이 아실 텐데요. 2020 해에 올해죠. 자연재해가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는 우리가 코로나는 뭐 할 것도 없이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이 중에서도 2019년 후반부터 지금 2020년 초반까지 지금 호주 산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미국에서도 아주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의 그런 결과물의 하나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보면은 맨 위에는 활발한 경제 활동 같은 거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 이후부터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개척해야 된다 또는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한가운데에서 보면은 지구 시스템의 교란 또는 지구가 생태계에 파괴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많이 발전을 시키려고 했을 때의 결과물로 오늘과 같은 태풍, 지진, 산불, 기타 등등등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다루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연재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결국은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요즘 같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런 생태계 파괴돼 가지고 동물 같은 그런 우리랑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이 인간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뭐 박쥐 때문에 코로나가 생겼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까지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요. 일단은 자연재해가 결국은 뭐냐 생태계의 파괴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원인들이야 뭐 엄청 많이 있지만은 요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재해 발생하고 결국은 생태계에 파괴되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을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도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맨 위에는 뭐예요? 활발한 경제 활동이라는 게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하죠.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뭐 대대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왔던 우리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환경의 주요 원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에서 어떤 환경 문제 자료에서 제가 참고를 한 건데요. 먼저 우리가 해결 방안에 있어서 총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합숙 목표에 있어서는 뭐예요? 환경의 심각성을 알고 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목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적이 있고요. 지역적. 그래서 지역적으로 내가 속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국가적. 여기서 세 번째 국가적이라는 거는 온실기체 배출 감축이라든가 또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유럽에서도 뭐예요? 후보자로 선거에 나가려면은 나무 심기 공약이 있다라는 것들은 만약에 후보자들이 안 나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요청할 줄 알고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런 공약을 거는 리더만은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국가적이고요. 세계적. 세계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구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만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전 지구인한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이제 코로나 자연재해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한다고 미얀마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협력 같은 것들은 해가지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뭐 에코, 친환경 그런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냐 그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 넘어서서 세계적인 그런 차원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저희는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이라는 이게 아주 분야가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장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생각했을 때에는 개인적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이거를 타겟을 두고요. 그러면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비닐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실천을 어릴 적부터 학습하고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제 어릴 적 경험은 토대로 해서 이게 세 번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의 어릴 적 환경 문제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환경 문제를 어떻게 겪게 되는지, 또는 그거에 대한 막 이렇게 엄청 심각하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였겠죠. 그런 것들은 제 경험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같은 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본 거고요. 지금부터 저는 미얀마 출신이기 때문에 미얀마에서의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는 어릴 적 때부터 환경 문제를 교육하면은 지금 성인이 될 때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자, 미얀마라고 하면은 동남아시아의 골드 미얀마 또는 불탑의 나라 뭐 이렇게 많이 불리고 하죠. 그래서 미얀마는 뭐 파고다 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성지 순례라는 좋은 성스러운 곳에만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네, 여행 코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얀마는 이제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제가 빨간 바스로 쳐주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 빨간 바스 안에 있는 게 허옇게 널려져 있죠. 자, 이게 바로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요. 양궁 시내에 있는 어떤 하수구에 있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끔찍하죠. 이런 것들은 왜 가져왔냐면은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지순례 또는 미얀마의 아름다운 장소들이 우리가 뭐 관광객을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은 바로 인증샷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많이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거슬리는 게 이런 쓰레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뭐 미얀마의 문화의 도시 바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 이외의 나라 전국적으로는 조금 플라스틱 문제가 조금 심각한 상태에 처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간 이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쓰레기통들이 요즘에 많이 배치하고 사람들이 버리게끔 하겠지만은 아직도 비닐 쓰레기에 대한 잔뜩 쌓이는 그런 환경 좀 풍경들은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진들은 뭐냐면은 미얀마의 정통 도시락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그림들은 미얀마에서 뭐 대나무 또는 나무로 만드는 단계식 도시락입니다. 그래서 뭐 반찬 그 다음에는 밥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가 날씨가 조금 뭐 어느 나무든 잘 자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무 잎이 되게 풍부하게 어디서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잎으로 지금 플라스틱 대신에 나무 잎으로 밥은 도시락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잎이에요. 그래서 바나나도 어디서든 많이 쉽게 자라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바나나 잎만 잘 세척해가지고 쓰면은 아주 이쁘게 또는 친환경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항아리가 있는데요. 보통 주로 근무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대대로 제가 어릴 적 때부터 아니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되게 친환경적이죠.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운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도시락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첫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미얀마의 쌀국수, 메기탄 쌀국수 모힌가라는 아침 식사 포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면은요, 베트남 사람들이 국수 사랑하는 만큼 미얀마에서도 아침 식사는 한국은 커피지만은 미얀마는 쌀국수 모힌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위에 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 물의 온도가 70에서 80도 정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뜨거움에도 첫 번째 사진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비닐이 있잖아요. 이 안에다가 그 물을 넣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온도가 70에서 80도 있는데 그 비닐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0%의 국민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보여줬던 이런 아름다운 문화이죠. 친환경적인 그런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심각성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이런 거 처음에 그 미얀마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친환경 그런 정통 같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닐, 플라스틱 편리하라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크게 이게 바구니가 보이죠? 저는 이게 미얀마에서 주로 흔히 많이 쓰는 시장 바구니인데요. 저는 현재 한국에 생활하면서도 지금 가지고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시장에 가면은 뭐 비닐봉투 같은 경우에라든가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10개 쓸 것은 한 번만 쓰자라는 그런 실천 같은 것들은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환경의 심각성이라든가 또는 이주 여성분들의 나라에서도 미얀마처럼 아름다운 친환경적인 그런 문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가지고 우리는 쇼핑하고 생활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친환경적인 것을 다시 자기 나라 모국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다시 가져와서 실천할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맨 앞에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얀마 정부적으로 사람들이 비닐, 플라스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좀 결국은 좋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미얀마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얀마의 지금 현황이죠. 그 미얀마에 속한 어느 지역, 오지 중에 하나가 제 고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발표가 생겼기 때문에 제 얼리적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고향 레부는 지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레부라는 거는 제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 마을에 대한 정보는 여기 볼 수 있는데요. 미얀마 옛날 수도 양곤에서의 500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고향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미얀마가 가오리처럼 생겼어요. 지도가. 이렇게 보면은 한가운데에 아주 중심이죠. 바간이라는 문화의 도시가 있는데 바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마괴도 남마군에 속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막화가 돼가지고 아주 건조하고 오지 중에 오지고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뭐 저희가 우기철이 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기철에 내려오는 물을 우리가 저수지 같은 경우 또는 또 통 같은 거로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1년에 쓸 것은 거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런 빗물과 저수지를 의지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마을에서 자란 저는 어렸을 때에는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미얀마에서는 물론 빗물이나 저수지는 1년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을의 옆에 흘러나가는 아주 자연적인 그런 개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천에 가서 우리가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요. 물 길러오는 모습은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주겠지만은 여러 번 많이 다녀오고 개천에서 길러오는데 자, 사진을 보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사진처럼 이 아이들처럼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통을 이고 여러 번 뭐 10번
10번에서 20번 정도로 갔다 왔다 하는데,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물이 옆에 흘러가는데 임시용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물을 퍼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리적 그런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 심각성이라든가 비닐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좀 요즘에 많이 생각하게 화두고 많이 생각하게 되니까 원리적 이런 경험은 다시 되살려 봤을 때에는 끔찍한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이게 개천에서 지금 현재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비닐들이 또는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쌓이고 여기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이 쓰레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쌓이고 거기서 아무래도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임시용 이런 것들은 파가지고 우리가 생활물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물로 집으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진은 지금 이번 달 안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을 곳곳에서 있는 그런 비닐에 대한 플라스틱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쌓여져 있는 그런 마을의 풍경인데요. 그래서 뭐 아까 500km 떨어진 곳에서 위치하고 있다는 마을이라니까 뭐 아름다웠겠다, 옛날 그대로 있겠다 뭐 생각하겠지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좀 전에 사진을 보면은 좀 이해가 갈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보통 도시인이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제 마을 내부 같은 경우에는 500km나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 자연적인 그런 바나나 잎이나 쓰고 티크나무 그 나무 잎으로 뭐 도시락을 사고 다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도시에 사나 아니면 농촌에서 사나 편리를 우리가 많이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에 기들어진 것은 도시인이나 농촌 사람들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비닐을 아무렇지나 쓰고 아까 마을정 곳곳에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마을이 이렇게 높은 데에 있고 개천이 밑에 있으니까 우기철에는 미얀마가 비의 그 강도가 되게 세요. 그래서 폭우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은 그 마을에 있는 쓰레기가 떠밀어 가는 거죠. 개천으로. 자, 그러면은 모든 게 쓰레기가 쌓이는 곳이 개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천으로 떠밀려서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물 옆에다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 이 물에 대한 수지 오염이 왜냐하면 아까 우물을 파가지고 저희가 먹기도 하고 끓여 먹기도 하거든요. 뭐 쌀 씻은 그런 물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속으로 체내로 유입돼 가지고 체내뿐만 아니라 또는 피부병이라든가 또 기타 질병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레부 마을에서 자란 저는 17살 때부터 미얀마의 두 번째 도시 만들레이에서 외국어 학교죠. 거기서는 한국어과를 전공하게 돼서 거기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부 마을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저는 어디 가나 놀러 가게 되면 과자 봉투를 먹고 틱 그렇게 던지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한국 퀘카에서 봉사활동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두 분, 세 분 정도는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들이 잘 어울려가지고 유명한 그런 곳에 많이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어느 날 그 산서뷰로 아름다운 우베인 다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베인 다리에서 해 넘어가는 거를 감상하고 맛있는 과자 봉투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바로 봉투를 틱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 같이 그때 다녔던 한국인 선생님께서 비닐봉지, 특히 쓰레기죠. 쓰레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나 이렇게 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비닐 플라스틱은 땅 속에서 100년이 되어도 뭐 자석지 않고 그대로 잔존한다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런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 의식 같은 거 또는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곳에서 이 문제에 이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의 문제 같은 거 어떻게 심각하는지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그때 17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죠. 제 머리에 또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야당을 치지 않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되게 인상이 깊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나이에 맞게 야당을 치지 않고 차근차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든가 해결까지는 아니지만은 문제의 심각성 같은 거를 조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비닐 종류 등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저는 깨닫게 되고 또는 어느 가지도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시장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끌고 다니고 그러면은 개인용 템플러 같은 거는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고 그래서 저는 현재 이거는 저는 좀 나의 소소한 삶에서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장바구니를 애용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주로 비닐에 물건을 많이 사주잖아요. 상인들이 편리하니까. 그렇지만은 저는 이거는 안 된다. 저는 안 씁니다. 제가 가져간 그런 통에다가 담아줘라. 그러면은 오히려 상인분들은 사오더라고요. 이거 편리한데 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사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최소한의 비닐을 사용하고 현재 제 집에서는 비닐을 찾아보기는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자 중에 여자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죠. 아무래도 화장을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샴푸 같은 거, 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거는 아예 끊지는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최소한의 그런 사용량만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의 주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만의 그런 실천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은 아까 총 4가지가 해결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개인적 실천부터 우리는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환경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들은 알고 그 중에서도 미얀마의 그 전국적으로 문제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 같은 거를 저는 제시를 했고 그 중에서도 그 미얀마에 속한 조그마한 레브 마을이라는 그런 마을에서 자란 저는 한국인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를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 위기 또는 홍수 또는 지진, 쓰나미,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은 올해 생기는 그런 산불이라든가 이거는 앞으로 벌어질 그런 자연재해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23년, 50년에는 더 많은 이보다 더 큰 그런 자연재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국가적으로 오늘 리더들은 사회 리더들이 많이 해가야겠지만은 일단 거기 가기 전에는 개인적인 실천부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비닐에 대한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까 이런 것들은 아까 제 얼리저 선생님의 그런 설명이라든가 문제의식 같은 거를 좀 자극해주면은 어릴 때에 우리가 잘 실천해 놓으면은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실천이 꾸준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게 나의 경험은 굴러서가지고 자국에 있는 어린이 교육으로 하면은 좀 환경이 좀 한 단계는 좀 발전하고 또는 생태계 파괴에 있어서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저는 강의를 해봤는데요. 자세히 들어주시고 또는 끝까지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지막 슬로건이죠. 다이아몬드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